신혼집을 매수할지 기다렸다가 똘똘한 놈으로 갭 투자를 해둘지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11월에 결혼하는 조카가 5억 정도의 자금으로 신혼집을 매수할지 아니면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똘똘한 놈으로 갭 투자를 해둘지 묻는데 어떻게 조언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내가 전세를 살지 않아도 될 여건이면요. 절대로 전세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라는 부분들은 그냥 내 돈을 가만히 묻어두는 건데 이 가만히 있는 돈이 실물 자산에 묻어두면 움직이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타이밍을 잡는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허비해 버리면은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실거주로 매수할 거면요 하락과 상승이 의미가 없는 게요 하락을 해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현금을 내가 이제 이렇게 굴리는데도 이제 급급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하락과 상승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고 하면요 전세를 가지 마시고 집을 한 개를 사서 1주택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파는 사람은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일부 고가 주택이나 대출 규제가 자유로운 주택 제외하고는 물량들이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 팔리는 사람들이 계속 적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니까 일부 사람들은 가격들을 협상하기 용이한 매도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내가 5억이라는 정도 자금이 있고 플러스 알파 실거주로 가면은 뭐 대출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억짜리 정도 조카 결혼하면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일 건데 그 정도면 이 5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이 돈으로 저는 전세보다는 집을 꼭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 집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재산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어떤 밑바탕과 디딤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한 2019년인가 전화가 왔었어요. 원래는 전세를 10년 동안 살았는데 10년 동안 그 주인이 전세금을 한 1,000만 원 밖에 안 올려줬어요. 너무 착한 세입자라서 자기가 그렇게 챙겨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세입자 입장에서 그 임대인은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요. 결론적으로는 그 임대인은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셋값을 사실상 좀 올렸으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다른 동기를 가졌을 거예요. 다른 동기를. 어떤 동기냐면은 나 집을 빨리 사야지. 더러워서 안 되겠다. 아이 서럽다. 라는 생각으로 집을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주인이 잘해주니까는 자기가 너무 편안하게 1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밖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꾸로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18평짜리, 19평짜리 주택에 전세로 살 때 이제 전세를 올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서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집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동기를 강하게 받아가지고 비록 처음에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은 집을 한 개를 사서 그냥 1주택자의 소유자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전세로 불가피하다면은 이제 전세로 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가장 거주비가 작게 드는 게 전세니까. 근데 만약에 불가피하지 않고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 돈이 정도에 있다면은 반드시 집을 사는 게 이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혼부부들이 제일 이제 놓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집이 신축이어야 되고 입지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따지잖아요. 신혼집은 뭐 그런 로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구축이라도
내 재정에 맞게 들어가는 게 좋고 신축으로 전세를 사는 것보다 구축으로 내 집을 가지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런 좀 그 화려한 깨끗함과 인테리어와 신축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좋은 지역의 신축은 비싸서 신혼부부들이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똘똘한 놈으로 갭 투자를 해둘지를 물었는데 갭 투자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실거주로 할 수 있으면 실거주로 먼저 시작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5억이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만약에 이제 차선책으로는 한 1억 정도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이제 살다가 신혼집은 나중에 깨끗한 집은 아기가 좀 큰 다음에 가는 게 좋아요. 아기가 다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4억을 이제 갭 투자 정도로 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정아님께서 시흥의 정왕동의 구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으로 2개 보유 중인데 매매가 안 되네요. 그냥 2개 가져가도 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할 때는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2개가 사실은 나쁘진 않거든요. 정왕동 쪽이. 정도 나쁘진 않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받은 다음에 돈이 많이 안 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왕동의 구축 아파트는 별로 안 비싸거든요. 조금 돈은 남기겠죠. 근데 그 돈으로 다른 거 할 수 있나요? 못 한다면요 2개 가져가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정왕동도 사실은 되게 좋잖아요. 건물들이 아주 아파트 빼고는 전부 다 5층짜리 10층짜리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선호도가 뭐 조금 안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잠재성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선호도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거기에 사시는 외국인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어떤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산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나중에 신축이 될 수 있는 정왕동의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잠재성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지역이 신축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변화의 폭들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왕동의 구축 아파트가 신축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왜냐? 지금 이게 2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 연한이 도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는 백오 신도시의 신축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정왕동의 미래가 조금 보여요. 그냥 그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저는 2주택을 보유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팔아봤자 자산 가치만 줄어들지 이거 자체가 더 좋은 대체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부동산을 안 하다가 한번 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나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중독이 돼요.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게 개수를 늘리는 시기가 있고 그 느린 거를 지키는 시기. 지금은 개수를 늘렸던 사람이 지키는 시기예요. 사고 파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 무주택자는 지금 여러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최선책의 어떤 똘똘한 한 채를 그 재정 범위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되면은 이제 똘똘한 제 트렌드 없어질 거예요. 물론 기존은 최고 좋은 입주로 가는 거에 대한 유효타는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재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개수를 조금 늘리면서 자산의 규모를 이제 증가시키는 시기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과열된 청약 시장에 청약이 제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나중에는 이 확률이 미분양이 나오고 적체가 되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관심 없는 시장은요. 오히려 그거를 사야 되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별로 뭐 이제 사고 팔고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 주택을 샀는데 세금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계속 여러 개를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요. 뭐 저번에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죠.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실수를 줄이려면요,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파악한 상황에 맞게 부동산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아까 전에 뭐 또 사고 싶어요 이 얘기 하셨는데, 사면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개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네.